서울의 어느 봄날 오후, 부드러운 햇살이 한강공원 주변 벚꽃 나무 사이로 스며들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벚꽃을 구경하거나 카페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이곳 강남의 한 노천 카페에서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한지훈. 성공적인 회사원으로 보이는 그는 업무 스트레스를 풀려는 듯 커피를 홀짝이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기다림은 단순히 여유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여자친구 강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대학 시절부터 지훈과 교제하며 밝고 상냥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여성이었다. 카페 입구에서 지친 표정의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는 헌옷을 입고 낡은 모자를 쓴 채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마치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짊어진 듯한 모습이었다. 그 노인은 바로 서연의 아버지 강민철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노숙자의 모습으로 지훈의 인성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다. 강민철은 조심스럽게 지훈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지훈은 여전히 스마트폰 화면에 집중하며 노인의 접근을 알아채지 못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혹시 1,000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요. 지훈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노인을 향한 연민의 흔적은 없었다. 대신 그는 약간의 짜증과 불쾌함을 드러내며 말했다. 여기에는 잔돈이 없어요. 다른 데 가세요. 노인은 한 발 물러서지 않고 애원하듯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1,000원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요. 지훈은 한숨을 내쉬며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아저씨, 지금 바쁜 거 안 보여요? 제발 가세요. 카페 주변의 다른 손님들은 이 대화를 듣고 고개를 돌려 지훈과 노인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속삭이며 지훈의 태도를 비판했고 누군가는 노인을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지훈은 그런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그 순간 강서연이 카페 입구에 나타났다. 서연은 밝은 미소로 지훈을 향해 걸어오다가 노인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노인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픈 듯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지훈아, 저분 좀 도와줘. 1,000원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줄 수 있잖아. 지훈은 눈살을 찌푸리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마지못해 지갑을 꺼내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여기요. 가져가세요. 그리고 더는 귀찮게 하지 마세요. 노인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과 실망이 어리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돈을 주워들고 뒤돌아 나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지친 듯 천천히 멀어져 갔고 카페 주변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은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지훈을 보며 말했다. 지훈아, 너무 차갑게 대하지 않았어? 저분은 정말 힘든 상황이었을지도 몰라. 그러나 지훈은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며 대답했다. 난 그런 사람들 도울 의무가 없어. 게다가 1,000원이면 많이 준 거야.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평소 다정했던 지훈의 모습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한편 강민철은 카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서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하고 아팠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청년이 정말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겉모습은 훌륭하지만 진심으로 따뜻한 마음이 없다면 과연 어떤 남편이 될까? 따스한 봄밤, 한지훈과 강서연은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레스토랑은 세련된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져 있었다. 주변에는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듯한 손님들로 가득 찼다.
두 사람은 창가에 위치한 조용한 자리로 안내받아 앉았다. 서연은 기분 좋게 메뉴를 살펴보며 미소를 띄었지만 지우는 약간 피곤한 표정으로 테이블의 팔꿈치를 기대고 있었다. 서연이 말했다. 여기 분위기 좋다. 그치? 오늘 와줘서 고마워. 지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괜찮네. 근데 좀 배가 고프다. 빨리 주문하자. 그들은 와인을 시키고 대표 메뉴로 추천받은 스테이크와 파스타를 주문했다. 서연은 기분 좋게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지우는 스마트폰에 자주 시선을 돌리며 대화에 집중하지 않았다. 20분쯤 지나고도 음식이 나오지 않자 지훈의 얼굴에 짜증스러운 기색이 어리기 시작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툭툭 건드리며 중얼거렸다. 여긴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서비스가 이 모양이면 별 5개는커녕 하나도 못 주겠네. 서연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아마 오늘 손님이 많아서 그런가 봐.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지만 지우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결국 그는 웨이터를 불러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스테이크랑 파스타를 주문한 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이렇게 오래 걸리면 손님들 다 떠나겠어요. 웨이터는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손님. 주방이 오늘 조금 바빠서 준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곧 나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지우는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처음부터 기다린다고 말했어야죠. 이건 기본적인 서비스도 아니잖아요. 돈만 밝히는 식당 같네요. 그의 목소리는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고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서연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지훈의 팔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지훈아,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누구나 바쁠 때가 있잖아. 우리도 이해해주자. 지훈은 한숨을 쉬며 물러섰지만 여전히 짜증을 감추지 못했다. 난 그냥 손님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요구한 거야. 잘못된 건 없잖아.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서연의 아버지, 강민철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웨이터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지훈의 태도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잠시 후 음식이 도착했고 분위기는 다소 가라앉았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고민과 실망이 어렸다. 레스토랑을 나선 뒤 강민철은 홀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지훈이 자신감 있고 능력 있는 청년임에는 틀림없지만 타인에 대한 공감과 존중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진정한 인성이 드러나는 법이지. 지훈이 서연에게는 잘 대해줄지 몰라도 이 태도로 내 딸을 평생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강민철이 집으로 돌아간 반면 서연은 집 앞에서 지훈과 작별 인사를 나눴다. 지훈은 서연에게 말했다. 오늘 레스토랑은 별로였지만 너랑 함께 있어서 좋았어. 다음엔 더 좋은 곳으로 가자. 그러나 서연은 무언가 말하려다 멈칫했다. 그녀는 지훈의 진심이 담긴 말과 행동 사이의 괴리를 느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질문이 떠올랐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위해 노력하는 걸까? 아니면 단지 자기 만족을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서연은 고민에 빠졌고 강민철 역시 지훈에게 또 한 번의 시험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봄날 저녁, 한지훈과 강서연은 홍대의 번화가를 걸으며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거리에는 길거리 공연과 다양한 먹거리로 북적이고 있었고 서연은 신이 난 듯 지훈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여기 정말 활기차지 않아?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 지훈은 미소를 억지로 짓는 듯하며 대답했다. 응, 그런데 조금 시끄럽긴 하네. 차라리 조용한 데가 더 좋을 것 같아. 그 순간 골목 모퉁이에서 낡은 자전거를 끌고 가던 한 노인이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바닥에 자전거와 함께 쓰러진 그는 신음소리를 내며 다리를 움켜쥐었다.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누구도 다가가 돕지 않았다.
서연이 놀란 얼굴로 말했다. 지훈아, 저분이 넘어졌어. 빨리 가서 도와드리자. 그러나 지훈은 멈칫하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저런 건 보통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도와줄 거야. 우리가 굳이 나설 필요는 없잖아. 서연은 믿기지 않는 듯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뭐라고? 다친 사람을 그냥 지나칠 거야? 설마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훈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다. 알았어. 그런데 내가 직접 할 필요는 없잖아. 너 먼저 가봐. 서연은 주저없이 노인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물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신 건 아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노인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 어지럽네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서연은 노인을 부축해 자전거를 일으켰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봤지만 그는 여전히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팔짱을 낀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보고 있던 강민철은 자신의 가슴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전거를 일으켜 주고 있는 서연과 무관심하게 서 있는 지훈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저 청년은 자신이 편할 때만 행동하는 건가? 아니면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이 없는 걸까? 그는 이번 시험이 지훈의 인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노인을 부축하며 자리를 정리한 서연은 노인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그녀는 지훈에게 다가가 물었다. 지훈아, 왜 도와주지 않았어? 나만큼은 아니더라도 옆에서 같이 했으면 좋았잖아. 지훈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아니, 내가 잘 처리했잖아. 나까지 나설 필요는 없었지. 게다가 저런 상황은 자주 있는 일이잖아. 서연은 그의 태도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과 혼란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강민철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딸 서연에게 진실을 말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할지 망설였다. 지훈에게는 분명히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의 차가운 면모는 서연의 행복을 위협할 수도 있어. 내가 어떻게 해야 딸을 보호하면서도 그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까? 한편, 서연 역시 방 안에서 홀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지훈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지훈은 여전히 자신이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상황을 가볍게 넘긴다. 하지만 서연과 강민철은 각자 깊은 고민에 빠진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지훈이 정말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서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궁금증을 남기며 끝난다. 열린 결말을 통해 시청자들은 지훈의 가능성과 서연의 감정적 딜레마에 더 깊이 공감하게 된다. 강서연은 몇 주간 한지훈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아버지 강민철과 지훈의 관계를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지 망설였다. 어느 날 저녁, 강민철은 서연에게 말했다. 지훈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자. 우리 가족끼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서연은 약간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아빠, 갑자기요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강민철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단지 지훈과 좀 더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뿐이야. 서연은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지만 결국 초대를 받아들였다. 그날 저녁, 지훈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강민철의 집에 도착했다. 따뜻한 조명이 켜진 집안은 아늑하고 정돈된 분위기였다. 서연은 환한 미소로 지훈을 맞이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스쳤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자 대화는 서연과 지훈의 직장 이야기, 일상적인 주제로 흘러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조금씩 무거워졌다. 강민철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훈 군, 며칠 전에 홍대에서 넘어졌던 노인을 기억하나?
지우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다. 네. 아, 예. 그 일이요. 서연이가 도와주었죠. 강민철은 잠시 지훈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 노인이 바로 나였네. 지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식탁 위에 손이 떨리며 그의 눈은 크게 희둥그레졌다. 정말요?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강민철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이어 말했다.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한 거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행동이 자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일세. 지훈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서연은 지훈의 옆에서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지훈아, 나도 내가 몰랐다는 건 이해해. 하지만 그 태도는 내가 알던 너와 너무 달랐어. 강민철은 의자를 뒤로 젖히며 말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네.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일세. 지훈군, 자네는 서연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사랑은 책임과 배려에서 시작된다고 믿네. 지훈은 고개를 들고 강민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서연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잘못한 걸 알고 있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철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일세. 시간이 지나면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더 명확해질 거라고 믿네. 지훈이 떠난 후 서연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아쉬움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그의 행동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의문을 남겼다. 한편 지훈은 집으로 돌아가며 자신의 행동과 말을 곱씹었다. 그는 서연과 강민철의 말을 떠올리며 마음속에 강한 결심을 다졌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지훈의 변화 가능성을 열어두며 끝난다. 그는 과연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서연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서연은 그의 노력을 다시 받아들일 준비가 될까? 열린 결말은 시청자들에게 두 사람의 미래를 상상하게 하며 감정적으로 더 깊은 몰입을 제공한다. 강민철과의 저녁 식사 이후 한지우는 자신에게 들려왔던 모든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정말로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서연을 잃고 싶지 않아서 변하려고 하는 걸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깊이 되돌아보았다. 지우는 단순히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과거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하지만 그런 자신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며칠 뒤 지우는 강서연 몰래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찾아갔다. 그곳에서는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낯선 환경에 서 있는 지우는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봉사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다. 저도 뭔가 도울 수 있을까요? 한 중년의 봉사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설거지나 음식을 나르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거예요. 지우는 처음에는 동작이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익숙해졌다. 그는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건네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가족을 잃고 길거리로 나왔고 어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을 잃었다. 지우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점점 공감의 마음을 키워갔다. 몇 주가 지나고 서연은 친구의 권유로 같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녀는 음식을 나르던 중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지훈. 지훈은 그녀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서연. 내가 여기 왜? 서연은 그의 손에 든 접시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그걸 물어야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려고 했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었거든. 서연은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이전과는 다른 따뜻함을 느꼈다. 그날 이후 지우는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이어갔다. 그는 단순히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주변 봉사자들과 협력해 더 나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에도 힘을 쏟았다. 하지만 변화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지훈이 주말마다 봉사활동에 나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동료들은 왜 갑자기 착한 척을 하냐며 그를 비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서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변화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봉사활동이 끝난 뒤 서연은 지훈과 함께 걸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아,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솔직히 말해줘. 이 모든 게 나 때문이니?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처음에는 너를 위해 시작했어. 하지만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계속하고 싶어. 너에게 사랑받는 사람이기 전에 내가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 서연은 그의 말에 깊이 감동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지금의 변화된 모습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나도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더 알아가고 싶어. 장면은 지훈의 진심과 서연의 조심스러운 희망을 보여주며 끝난다. 시청자들은 지훈의 변화가 진정한 내면의 성장으로 이어질지, 서연이 그를 다시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남긴 채 이야기를 이어가게 된다. 열린 결말은 지훈의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며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선사한다. 봄이 끝나갈 무렵 한지훈은 자신이 시작한 자원봉사 활동을 점점 더 깊이 있게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강서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단순히 사랑을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 진정한 변화를 이루고 싶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는 매주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노숙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익숙해졌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달았다. 결정적인 만남. 어느 날 지훈은 자원봉사 활동이 끝난 뒤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 강서연과 우연히 마주쳤다. 서연은 여전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둘은 일부러 서로를 피하며 거리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서연은 먼저 말을 걸었다. 지훈, 요즘 어떻게 지내? 지훈은 그녀의 목소리에 놀랐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잘 지내고 있어. 봉사활동도 계속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조금씩 변화를 느끼고 있어. 서연은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 사실 나도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 그녀의 말에 지훈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스쳤지만 곧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고마워, 서연. 하지만 내가 변하고 있는 건 너 때문만은 아니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변하고 있어. 과거에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관심했는지 깨닫게 됐거든. 서연은 그의 솔직한 말에 감동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 이후로도 지훈은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행동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단순히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회사에서도 더 나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동료들과 협력했다. 그는 동료들의 힘든 순간에 귀를 기울였고 어려운 프로젝트를 자발적으로 맡아가며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키웠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과거의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마주해야 했다. 몇 주 뒤 서연은 지훈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날 그녀는 강민철에게 조언을 구했다. 아빠,
지훈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노력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다시 그를 믿어도 될까요? 강민철은 딸의 고민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다. 중요한 건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행동을 바꾸는지야. 지훈이 변화를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다면 믿어볼 가치는 있지 않겠니? 서연은 아버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한 뒤 지훈에게 연락했다. 서연과 지훈은 한강공원 벚꽃이 피기 시작한 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지훈, 난 내가 진짜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 하지만 내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았어. 내가 널 다시 믿으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지훈은 서연의 말을 경청하며 진지하게 대답했다. 서연아, 나는 내 마음을 이해해.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내가 변하려는 이유는 이제 너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야.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그와 함께 걷는 길을 멈추지도 않았다. 그날의 만남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서연은 지훈이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었고, 지훈은 서연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지 고민했다. 이 장면은 두 사람이 서로를 다시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암시하며 끝난다. 시청자들은 두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상상하며 감정적으로 깊은 여운을 남긴다. 열린 결말은 지훈과 서연의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진정한 변화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임을 시청자들에게 상기시킨다. 한지훈은 강서연과의 만남 이후로 자신의 삶에서 더 큰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과정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과의 관계는 여전히 불확실했다. 그녀는 그의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그 변화가 얼마나 지속될지 고민하고 있었다. 지훈은 어느 날 회사에서 작은 프로젝트를 제안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사회적 약자를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평소라면 관심을 두지 않았을 일이었지만 지금의 지훈은 이 기회를 자신의 변화와 성장의 계기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는 프로젝트 팀에 자원했고 현장에서 직접 사람들과 만나며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의 진지한 태도는 팀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프로젝트는 점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어느 날 지훈은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발표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곳에 서연도 자원봉사 활동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지훈이 발표를 마치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서연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약간 머뭇거리며 말했다. 지훈, 여기서 널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어. 지훈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서연, 아줘서 고마워. 너도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구나. 그들은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결국 서연이 입을 열었다. 지훈,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아. 내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것도 느껴. 그런데 나는 아직도 우리 관계에 대해 확신이 없어. 지훈은 그녀의 말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서연.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건 당연해. 나도 나 자신에게 확신이 생기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정말로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믿고 있어. 너에게도 그걸 보여주고 싶어. 서연은 그의 진심을 느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며칠 뒤 서연은 아버지 강민철과 대화를 나누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아빠, 지훈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그 변화를 믿어도 될지 아직도 망설여져요. 내가 다시 실망하면 어떡하죠?
강민철은 딸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아, 사람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란다. 중요한 건 그가 변하려는 길 위에 서 있다는 점이야. 지훈이 지금 보여주는 행동은 진심으로 보이지만 너의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천천히 지켜봐도 괜찮아. 사랑은 서두르는 게 아니니까. 서연은 아버지의 말을 곰곰이 되새기며 지훈에게 다시 기회를 줄 용기를 내보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지훈,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하지만 이번엔 서로 더 많이 알아가면서 서두르지 않고. 지훈은 전화를 받으며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서연. 내가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내가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게. 그날 저녁,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다시 만났다. 벚꽃이 마지막으로 흩날리는 길 위에서 그들은 조용히 함께 걸었다. 서연은 아직 그의 손을 잡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걸음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열린 결말은 두 사람이 완전히 화해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지훈의 진심 어린 노력과 서연의 신중한 마음가짐은 희망적인 미래를 암시한다. 시청자들은 이 장면을 통해 변화와 용서, 그리고 신뢰를 쌓는 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된다. 이야기는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가능성을 열어두며 끝난다.